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센터장 정구왕 원장입니다. 오늘은 챗GPT로 뽑은 원장님께 궁금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사실 무릎 말고도 여러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관절에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목을 이렇게 해도 뚝뚝 소리가 날 수 있고, 허리 돌리면 대부분 소리가 나죠. 무릎에서도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뚝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모든 관절에서 나는 소리 중에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소리는 대부분 정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날 때 통증을 동반하거나 물이 찬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무릎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서 단순히 소리가 난다, 관절에서 단순히 소리가 나고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부기도 없다, 이러면은 그냥 지켜보셔도 되고, 하지만 관절이 소리가 나면서 날카로운 통증 아니면 붓거나 물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을 찾아가서 어떤 진료를 받아보고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뚝뚝 소리 나는 거 약간 중독성 있잖아요. 약간 일부러 하게 되는 경향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안 좋겠죠. 안 좋죠. 소리를 일부러 내는 거는 우리가 이런 옛날에 주먹에서도 이런 소리 같은 거 내면은 손가락 두꺼워진다 그러는데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일부러 내는 소리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일부러 내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차는 거는 관절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물이 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염증이 생겨도 물이 찰 수 있고, 대부분은 연골이나 연골판, 인대 같은 데 손상이 되면서 물이 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찬다는 거는 당연히 병원을 가봐야 되고, 물을 한번 빼면은 계속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코감기 걸렸을 때 코 푸는 거랑 똑같다고 설명을 드려요. 코감기에 걸렸을 때 코가 막히고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코를 푸는데, 코를 푼다고 코감기가 낫는 건 아니고 다시 코가 안 차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코가 안 차요? 코감기가 나면 안 차죠. 무릎도 똑같습니다. 물을 빼서 또 빼는 게 아니라 원인이 되는 연골의 문제, 연골판의 문제, 인대의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해서 물이 안 차게끔 만들어야지, 이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은 약을 써도 물은 계속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방법입니다. 연골은 재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재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아주 어린 소아나 어릴수록 재생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으로 닳아버린 연골은 재생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골판은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찢어지면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연골판은 보존을 하는 게 좋고, 당연히 연골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연골은 재생을 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카티스텐 같은 줄기세포를 사용하면은 재생이 꽤 잘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딱 연령대를 잘라서 이 전은 좀 잘 되고 이 후는 잘 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수술을 안 하고 재생이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소아 같은 경우에 10세 미만의 소아들은 예를 들어서 연골이 손상이 됐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차오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10세가 넘어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골 재생이 저절로 된다라는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무릎 주사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릎 주사가 모두 괜찮다, 모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무릎 주사 중에 의료보험에서 인정을 하는 주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주사, 그리고 DNA 주사 같은 거, 콜라겐 주사들, 보장의 범위나 횟수는 제한은 있지만 다 의료보험에서 인정을 하는 주사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사들은 무릎에 해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통 주사라고 하는 것들은 뼈 주사라고 부르는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주사들은 일시적으로는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감소시켜주지만 무릎의 자생 능력을 떨어뜨리고 점점 더 악순환으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주사의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주사의 효과가 끝난 다음에 통증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맞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진통제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무릎에 꼭 필요한 치료적인 주사를 맞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말씀드린 연골 주사나 DNA 주사나 콜라겐 주사 같은 거는 염증도 줄여주고 윤활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무릎에 도움이 되는 주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주사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6개월에 1회, 2회, 3회, 5회 등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은 무릎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사들이고, 그 외에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다, 무통 주사다, 이런 것들은 무릎에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걷기, 요새 러닝 많이 하죠. 러닝 이런 걸 하는 거는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내가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은 걷는데 30분도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무릎이 걸을 때 아프다면은 걷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걸을 때는 안 아파요. 그 정도는 걸어도 되는데 통증을 준다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안 좋아질 신호가 제일 먼저 통증에서 오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무릎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걸을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걷는 운동보다는 우선 충분한 휴식 후에 내 몸무게가 무릎에 실리지 않게끔 제일 쉬운 게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안장에 엉덩이 이상의 상체를 앉혀놓기 때문에 단순히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무릎에 체중이 부하되는 것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좀 번거롭지만 수영 같은 거. 물속에서는 무게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유산소도 되고 근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수영을 추천드립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체 튼튼해진다고 하니까 스쿼트를 엄청 하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고 나서 무릎이 또 아픕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스쿼트가 무릎 관절에 안 좋은 운동 중에 가장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쿼트랑 운동이 좋지 않느냐? 젊고 무릎이 튼튼한 사람들한테는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대퇴사두근을 가장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 무릎이 안 좋은 환자분들에게는 스쿼트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쿼트를 하면은 무릎 뒤쪽에 있는 연골판에 체중이 쏠리기 때문에 안 좋은 연골에 더 체중을 가해서 찢어진 연골을 더 찢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었던 연골을 파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스쿼트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정광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